갈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봐봐. 자, 지금 앞에 보시면 책이 3권이 있어. 그래서 하나는 개념 교재,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숙제 교재, 그 다음에 하나는 워크북이 있어. 자, 이 개념 교재는 수업 시간에 나갈 거고요. 자,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워크북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요, 이 개념 교재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간 걸 그대로 뭐 할 수 있게 한 거야. 어차피 얘네 또 복습하라면 안 하잖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힘드니까 얘를 통해서 했던 걸 그대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 하고, 그다음 숙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푸는 게 숙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워크북을 풀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숙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녹화를 해야 돼서 안 들리잖아. 자, 봐봐. 그래서 책 한번 펼쳐볼래요, 여러분? 그 개념 워크북이랑 그 숙제라고 돼 있는 교재를 보면은 개념 워크북의 맨 뒤에 한번 봐봐요. 맨 뒤로 넘기면은 이제 빠른 정답이 있어요. 보여요? 그 다음에 숙제도 맨 뒤로 하면은 넘기면 빠른 정답이 있어.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개념 워크북의 정답이 이게 아니라 개념 워크북의 맨 뒤에 있는 거 있지. 이게 숙제 정답이야. 왜 이렇게 했을까? 너네 보기 편하라고. 이해했어?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 숙제를 한 다음에 역을 보고 채점하라고 편하게 해준 거고, 해설은 이 교재 있죠. 교재 뒤에 있어요. 자, 해설을 왜 이렇게 따로 해놨냐, 이것도 되도록이면 보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보게 되면은 뭐 하라고? 네, 편하게 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 잘하고 싶어, 안 잘하고 싶어? 그렇지? 잘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잘해야 돼. 알겠죠? 자, 수학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너네 그 사실 좀 아직 애들 뭐 덜 왔으니까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볼게. 그 딱 등급별의 태도가 있어요. 아나? 선생님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다 등급별의 태도가 있는데, 일단은 1, 2등급은 들은, 자, 얘네가 이제 한 학기 지났잖아, 그렇지? 보면 알 거야. 얘들 다 뭐예요? 알아서 잘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에서도 잘 안 짜요. 보시면 수업 절대 안 졸고 다 알아서 잘해. 학교 수업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수학 한정이야. 일단 수학 한정. 자, 그다음 3등급, 4등급도 사실 나름 해요. 특히 3등급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봤더니 어려운 거 안 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그렇죠? 여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어려운 거 안 해서 그런 거 맞는데, 중요한 건 막상 시험 보려고 하면은 어려운 걸 풀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여기서 더 맞아야지 이제 이게 되는데 어려운 걸 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당연히 어려운 걸 풀 시간이 없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절대적인 공부에 양이 필요합니다. 공부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방학 때 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좀 채우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학기 개학하면은 그때 이제 좀 빡세게 어려운 거 많이 공부해서 폼을 끌어올리면 돼요. 진짜로.
그리고 그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읽고 내가 문제를 딱 읽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방향성이 딱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못 풀어요. 근데 그런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야.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자, 단순히 숙제만 해서 끝이 아니야. 자, 봐. 숙제만 해서 끝이 아니라 숙제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괜히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괜히 놔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 네. 자, 앉아봐. 여기 자 이거. 네? 반갑다. 그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앞쪽이. 저 앞쪽이. 여기 앉아. 아, 앉아. 좀 뒤로 밀어봐. 자, 여기 있는 이 숙제들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가지고 숙제를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채점을 하고 여기 그 빠른 정답에다가 틀린 것들만 빨간색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숙제는 다시 뭐라고? 틀린 거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이거 제출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숙제한 거 받아가지고 일일이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체크한 거를 누적 데이터로 쌓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틀린 것도 위주로. 알겠어요? 그게 저절로 뭐 오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 채점을 하고 이 채점한 다음에 이거를 틀린 것 어떻게 하라고? 빠른 정답에다가 표시하세요. 빠른 정답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기 올라가려면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수학 고민해야 되는 거 맞아.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제 고민하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뭐냐면 숙제를 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다음에 제발 방학이니까 열심히 해요. 대충 하지 말고 숙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숙제를 다 했어. 그 다음 뭐 하라고? 채점을 해. 빠른 정답을 가지고 채점을 해. 채점을 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자 별표를 3개로 나눠야 돼요. 니네 내가 문제 과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너네 과하게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이 3개의 별표 3개의 차이가 뭐냐면 표시를 하란 말이야. 자, 이거는 빠른 정답에 표시하지 마시고요. 니네 교재에다가 표시하세요. 그래서 별표 하나는 실수예요. 실수한 거. 오케이? 자, 별표 2개는 뭐냐? 답지를 봤더니 이해가 가. 그러니까 해설이죠, 해설. 그러니까 해설을 봤더니 이해가 가. 해설이 친절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래요. 해설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니네가 딱 봤을 때 이해가 가면 오케이야. 그럼 대신에 이런 거죠. 자,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갔어. 오케이야. 그러면 제발 이제 뭐 하냐면 내가 막힌 부분 있죠. 본인이 알 거야. 아, 여기서 여기를 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 생각을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어. 맞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그 해설지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니네 스스로 이 책에다가 끝이 아니라 이 문제 위에다가 공간이 좀 있잖아요. 문제 위에다가 내가 이 문제가 왜 틀렸을까를 대한 걸 내용을 적으란 말이에요. 난 별표 3개는 오겠어요. 뭔 개소리야 하는 것들은 그냥 별표 3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가 처리해줘요? 이거 선생님이 처리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숙제는 제출입니다. 제출이고 선생님이 다 체크해서 누적 데이터를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거 문제 드릴 거고요. 좀 이제 힘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더 낮은 수준의 문제를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딱 여러분 지금 이 내가 드린 게 딱 보통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드린 걸 다 맞으면 다 맞고 빨리 풀 수 있으면 딱 등급이 이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심화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빨리빨리 다 풀 수 있으면 나올 등급이 이거라는 거야. 당연히 너네 근데 봐봐. 이렇게 해도 학기 중에만 열심히 어려운 거 빨리빨리 다 하면 1, 2등급 무조건 나와요. 실제 나오는 우리 반에서 나온 애들이 있었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정도의 베이스 여러분이 있어줘야지 내가 학기 중에는 한 4단계 정도의 난이도에 되는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통 애들은 4단계까지 이제 하게 되면 거의 1, 2등급 나와요 무조건.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 과정이 없으면 1, 2단계에서 끝나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반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해놓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이렇게 돼서 제출이 돼야 되고 제가 누적이 될 거고 근데 누적된 거 나중에 보고서로 작성이 돼서 네, 부모님한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답지 보고 베끼지 마세요. 보면 다 알아요. 진짜로. 아니 그래. 아니야 너 아니고. 어쨌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겠고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진짜 우리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서 선행이신 분들은 완벽히 좀 알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우리 나중에 선행이 아닌 현행 지금 어떻게 보면 현행인 사람들은 진짜 이번 방학 때 완벽하게 기본적인 거나 이런 개념들 알아서 학기 시작 때 열심히 하면 등급은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진짜 애들은 더 훨씬 많은데 지금은 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축제를 안 즐기는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수학 하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자, 크게 대단원 나누면 집합과 명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 함수, 뭐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순열과 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학 때 니네 사실 고등 수학이 상하가 없는 거 알아요? 원래 고등 수학이야. 그래서 니네 교과서 보면 한 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편의에 나눠서 그냥 문제집상으로 상하로 나눈 것 뿐이지. 그래서 니네 지금 보면 진도를 고등 수학 상 끝까지 안 나갔잖아요. 뭐랑 뭐가 남았어요? 원방과 도형의 이동이 남았죠. 물론 이제 원방 나간 학교들은 나갔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학 때 이걸 다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예요. 이건 고등수학 상이고. 근데 오늘 뭘 할 거냐? 다 끝낼지 못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할 거냐면 바로 요걸 할 거예요.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 요걸 해야지 집합과 명제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무조건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쉬워요.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순열과 조합을 할 건데 순열과 조합을 하기 앞서서 당연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제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니네 수업 이제 듣다가 하다 보면은 뭐 소리를 안 내도 좋지만 마음속이라도 혹은 입모양이라도 대답을 좀 하세요. 이게 사람이 뭐냐면 니네 어릴 때 책 읽으면 끝났어? 초등학교 때 책 읽어서 책을 딱 읽으면 끝이야. 독후감 썼어. 독후감 안 쓰니? 그러면 안 돼요. 독후감 쓰고 영화를 봐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 그다음 감상문 쓰고 다 뭐 해야 돼? 반복이라는 것과 뭔가 쓰고 눈으로 보는 게 끝이 아니라 쓰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해볼 건데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 자, 경우의 수를 할 거예요. 그 단원별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틈만 나면 1대1로 물어볼 겁니다. 진짜로. 야, 너 경우의 수 중요한 게 뭐니?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 못하면 진짜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경우의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그 가지수를 세는 게 이제 목표인데, 넌 한번 잘 생각해 볼게. 경우의 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분류입니다. 분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니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자, 물론 너네가 각 방마다 그 서랍장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서랍장이 있을 건데 이렇게 옷 서랍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너네들의 특징이겠지. 이제 뭐 하나 꺼낼 때 다 뒤적뒤적 해가지고 다 틀어지게 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다음번에 찾으려고 하면 잘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줘요. 그렇죠? 그 있잖아, 막 이렇게 티셔츠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티셔츠 딱 기억이 나서 그걸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다 보면은 다음번 엄마한테 혼나죠. 너무 어지럽겠다고. 그치?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옷장에 있는 옷의 가지수를 셀래. 그치?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너네 옷장 그 서랍만 잘 생각해봐. 보통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뭐가 있냐면 뭐 티셔츠 이런 게 있고요. 맞아? 아닌가? 그다음 세 번째는 좀 잘 안 입는 것들. 마지막이 제일 안 입는 것들을 놔둡니다. 안 그럴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자주 쓰는 걸 맨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꺼내기 편하잖아. 맞아? 이게 바로 뭐냐면 분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개수를 세야 되는데 아니 같은 것끼리 조금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 잘 볼래? 니네 고1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나눠서 풀죠. 그게 분류야. 1보다 크냐 작냐, 2보다 크냐 작냐. 그럼 전체적으로는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뭐 할 때? 그때 세 개로 나눠서 풀잖아. 이렇게 분류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분류입니다. 근데 이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분류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봐. 그러니까 막 맨 위에 막 속옷도 집어넣고 티셔츠도 집어넣고 막 잠옷도 집어넣고 두 번째에 막 그 두꺼운 옷도 집어넣고 막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층층마다 딱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고. 아시겠어? 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분류를 할 때는 자 뭐하게 어떤 특정한 겹치지 않게 양말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 나중에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해주는 겹치는 건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분류는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제 어떠한 연산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자, 연산이 필요한데, 자, 잠시만요. 자, 연산이 필요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연산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건 중학교 거랑 비슷해요. 자, 어느 때 더할까? 경우의 수를 어느 때 더할까요? 자, 지금 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5세 돼야 모든 개수를 세래. 그러면 맨 위에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네 번째 서랍을 다 모아보면 돼요. 더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는 거는 뭐가 돼 있을 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때 더하게 됩니다.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빼는 건 어느 때 뺄까요? 경우의 수에서 어느 때 뺄까? 겹칠 때.
겹칠 때 빼게 되고 또 언제 빼냐?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을 때. 다시 뭐가 있을 때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뭐 하게 되냐면 빼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봐. 되게 쉬워요. 자,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제한 그러니까 그럼 이 총 개수를 세고 싶으면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고 다음에 다 더하면 답이잖아, 그치? 근데 적어도 뭐 한 개 이상이 들어간다 했더니 그럼 분류를 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탕이랑 뭐 사탕하고 초콜릿이 있어요. 이 사탕이랑 초콜릿이 있는데 1층에는 사탕이 몇 개? 뭐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 네 개 들어있어. 근데 사탕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두 개일 때도 답이고 세 개일 때도 답이고 네 개일 때도 답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를 세느니 전체에서 하나의 경우를 뭐 하면 돼? 빼주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뭐 하게 됩니까? 네, 뺄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다시 경우의 수에서 뺄 때는 어느 때라고? 겹치는 거나 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게 된다고요? 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일 때. 자, 곱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우한테 현우가 내 전용 과자 셔틀이야. 그래서 야, 너 과자 좀 사와라. 현우야, 무슨 과자 제일 좋아하니? 저요? 네. 과자 팝콘. 어? 팝콘이요. 팝콘? 팝콘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 카라멜.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홈런볼을 할게요. 제가 홈런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켰어요. 야, 홈런볼 4봉지만 사와. 홈런 몇 봉지? 4봉지나 산 다음에 개수 좀 세볼래? 그런 거야. 그럼 홈런볼에 있는 과자 개수를 세려면 너무 빡세 안 빡세? 너무 빡세지. 그래 안 그래요? 그치? 그러면 너네 잘 생각해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각 홈런볼 봉지마다 들어있는 과자의 개수가 뭐하다고 가정하래? 같다는 가정하래.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봉지만 까서 개수를 셌더니 30개 나왔어. 그럼 당연히 전체 개수는 몇 개겠어요? 4봉지는 30 곱하기 4니까 120이겠죠. 이해했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홈런볼이 4봉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가 돼 있는 거냐면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몇 개로? 4개로. 근데 이 4가지 상황이 모두 다 뭐하다면? 같다면 4가지 상황이 내가 분류를 했는데 4가지 상황이 모두 다 뭐하다면? 같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곱하기는 보통 어느 때 쓴다? 상황이 뭐 할 때? 상황이 같을 때 곱하기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바로 뭐가 있냐면 너네 대표적으로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학교야. 그 다음에 집이야. 자, 근데 내가 학교에서 집을 가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노래에 미친 남자야.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집을 가려면 중간에 코너를 무조건 들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나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코너를 가는 방법이 2가지고 코너에서 집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면 3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자, 학교에서 집에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당연히 6가지겠죠.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또 요렇게 갔다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니까 3가지니까 3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야? 6가지라고. 여기까지 이해해? 자, 그럼 여기서 중학교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 배우잖아요. 자, 뭐가 다르냐면 약간 사건 중심적이 돼야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사건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 중심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니? 학교에서 어디 가는 걸 지금 물어본 거야? 집을 가는 사건을 물어본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2가지 사건을 겪어야 돼요. 자, 학교에서 코너를 가는 사건을 A 사건이라 하고 코너에서 집을 가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한다면 B라는 사건이라 한다면 내가 학교에서 집을 가려면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동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동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번호로 쓰는 거는 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시라는 걸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동시는 어떤 개념이니?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동시에, 그치? 너랑 나랑 동시에 밥 먹어. 이게 무슨 뜻이야? 시간적으로 같을 때 그걸 동시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알아들어?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는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A와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 어디 가는 거야? 집을 가야지.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둘 다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맞아?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하고 반드시 저것도 해야 돼.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예요. 이해해?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서 그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는 뭐라고? A도 했으면 반드시 누구도? 반드시 B도 해.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곱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 곱사건이라 하는 거고, 그때 여기서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니까 당연히 답은 2 곱하기 얼마? 3. 꼭 기억해야 돼요.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 그래서 이거는 곱할 때는 그러면 어느 때? 곱사건. 수학에서 말하는 뭐의 개념? 동시. 동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내 말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집을 가는데, 자, 버스가 두 갈래의 길이 있고요. 지하철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집을 가는 경우는 버스 또는 뭘 타야 돼요? 지하철을 타야죠. 그럼 버스를 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지하철을 타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집을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 곱하기 3이 아니라 2 더하기 3이에요. 왜? 니네 학교에서 집 가려면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야 될 거잖아. 너네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있어요? 버스를 타면 반드시 지하철을 타야 돼? 이러면 동시가 아니라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사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사건? 합사건이라 하고, 이 합사건은 어느 때 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더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축제를 했는데 보통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은 니네 그 반티 맞히지 않네? 반티 이렇게 맞추는데 아이씨.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 너무 어렵다. 그림은 못 그려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들어갈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자, 총 이거 나이키예요. 자, 보면은 총 옷은 비웃지 마세요. 자, 옷은 총 몇 가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옷은 총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봐봐, 푸우는 윗도리만 있잖아. 그치? 각각 옷은 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 옷은 총 몇 가지? 옷은 총 6가지가 있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세트로 위아래를 맞출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죠? 그렇지, 잘했어요. 왜 9가지예요? 위에서 입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밑에서 입을 수 있는 거 3가지인데 왜 곱했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위아래 다 입어야 된다고. 위에도 입었으면 어디도 입어야 돼? 밑에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동시라고, 동시. 그래서 곱사건이 되니까 3 곱하기 3 하면 된다고.
이해했어? 자, 근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약간 위에는 이거 있고 밑에는 또 이거 입으면 조금 간지가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맞춰서 입어야 돼. 다시 모아서 맞춰서 입는 경우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옷을 입는 방법은 세트로 입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인데 왜 세 가지일까? 자, 총 몇 가지가 있었는데 6가지가 있었는데 상표별로 다시 뭐라고? 상표별로 몇 개씩 똑같아요 지금? 몇 개씩 똑같죠? 2개씩 똑같은 거지. 상표별로는 2개씩 똑같잖아. 그래서 나누기 얼마 한 거야?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죠? 세 가지. 이게 겁나 중요합니다. 자, 총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항상 똑같은 게 몇 가지씩 있으면 2개씩 있잖아. 그럼 나누기 얼마 하는 거야? 2 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데 똑같은 게 3개씩 있어. 그럼 나누기 얼마 하면 돼? 3씩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래서 자, 세 번째, 이 나누는 상황은 어느 때 쓰는 거라고요? 똑같은 것이 n개씩 있으면 나누기 n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야. 자, 그래서 지금 요 3개 정도는 자, 필기를 해볼게요.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잠깐 앞에 보면은 자, 앞에 잠깐 봐봐요. 봐봐. 자, 분필 몇 가지 있죠? 분필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인 것 같아? 오케이. 몇 가지예요? 말 안 해도 좋아. 손가락으로 하세요.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좋아. 너 몇 가지? 자, 몇 가지? 대세를 잘 따르는 게 좋아요. 네, 그게 한 가지야. 왜 한 가지냐면, 봐봐. 너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이거 푸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뒤에서 섞을 거야. 맞아? 다시 딱 봤어. 구별이 돼? 안 되지. 이 4개의 분필은 모두 다 뭐 한 거야,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 같은 걸 다시 뭐 한 거? 같은 것은 다 몇 가지로 취급합니까? 한 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아시겠죠? 같은 건 다 몇 가지로 취급한다고? 한 가지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재미난 사실인데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네. 그 같은 것은 무조건 몇 가지로 취급한다고요? 한 가지로 취급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만약에 색깔별로 4개가 있으면 얘는 몇 가지예요? 얘는 몇 가지야? 4가지죠. 색깔이 있으니까. 자, 사람이 4명이 있대. 다시 몇 명이라고요? 사람이 4명이 있대요. 이 4명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사람 하면 같은 걸로 취급해야 돼요, 다른 걸로 취급해야 돼요?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하면 무조건 몇 가지?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사람이 4명 있으면 가지수는 몇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4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되게 네, 좋아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지금 잠깐 필기할게요.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하세요. 필기는 어디 하면 되냐면 그 개념 교재 맨 앞에다가 필기하세요. 거기 말고 그 개념 교재라고 거기다 필기하세요. 내가 이걸 필기하라고 한 이유는 내가 집요하게 나 진짜 너네 어쨌든 공부하려고 학원 온 거니까 공부를 시킬 거기 때문에 내가 집요하게 쉬는 시간마다 물어볼 거예요. 쉬는 시간 혹은 끝나거나 혹은 수업 왔을 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 막 도망가고 피하지 마시고 이미 배웠으면 저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야.
아시겠죠? 끝날 때는 안 해줘. 네? 끝날 때 너는 무조건 붙잡고 물어볼 아예 거예요. 저집 가야 돼. 집은 나도 있어요. 너만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집요하게 물어볼 거니까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내가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라는데 내가 너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봤을 때 아 선생님이 이 설명하는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수업에 나가는 교재는 그냥 수업, 왜냐면 다 개념 교재 이것만 나갈 거니까 이거 펼치시고요. 자, 5페이지 잠깐 펴셔서 1번 잠깐 볼게요. 1번 보면요, 1부터 30까지 적혀있는 숫자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택했더니 카드에 적힌 숫자가 4에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다 이것만 나갑니다. 네, 이것만 나가고 거기에 5페이지에 1번이에요. 자, 보자. 얘들아, 봐봐. 자, 1부터 30까지가 있는데 하나를 뽑았더니 걔가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9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자, 저 1번에 제가 분명히 뭐 하라고 했죠? 분류하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아, 분류해볼까? 첫 번째, 4의 배수인 경우. 두 번째, 9의 배수인 경우. 4의 배수인 경우는 1부터 30까지 몇 개 있어요? 7개 있겠죠. 4, 8, 12. 그치? 그래서 7개. 두 번째, 9의 배수는 9, 3, 27이니까. 12일 배사. 네? 12일 배사. 뭔 소리야? 너 또 딴 거 하지 말고. 아니 이거 아니야. 내가 몇 번째 얘기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라고. 그게 뭐예요? 이거 그거라고. 네, 이거라고. 아, 정신 차려. 자, 괜찮아요. 지금처럼 자, 어쨌든 9의 배수는 9 곱하기 1, 9 곱하기 9 곱하기 3이니까 몇 개 있어? 3개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써놨지? 되도록이면 뭐 하지 않게, 겹치지 않게라고 써놨잖아. 그치?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 뭐 한 게 있어? 겹치는 게 있어. 그치? 그럼 겹치는 게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밑에 보면 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때가 겹쳐요?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 4의 배수, 9의 배수인데 둘은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겹치는 게 없나? 36이네. 그치? 지금 운이 좋았네. 30까지밖에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 더 이상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답은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근데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은 뭐 하시면 돼요? 분류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2번 잠깐 보겠습니다. 2번. 자, 이제 2번 보면은 서로라는 주사위를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동시에 던졌는데 합이 5의 배수거나 3의 배수거나 또는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경우의 수 이거 푸실 때 항상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크게 보고 세부적으로 보세요. 다시 보라고. 근데 이런 말 있잖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니네 지금 뭐냐면 주사위의 눈의 합이래. 그치? 그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합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 주사위 두 눈의 주사위 합이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네, 2. 제일 큰 거예요.
10이잖아. 그럼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러면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3, 그 다음에 6, 9, 12가 있네. 이렇게 크게 분류하라고. 일단 분류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경우는 5하고 10 있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문제 푸시면 간단하다는 거야. 내가 제일 답답한 거는 이거 문제 풀라고 하면 하나씩 다 쓰면서 머리로 하세요. 머리로 하지 마세요. 일단 뭐하고 하라고? 써놓고 하라고. 그리고 하면 보기 쉽잖아. 너네 둘이 더해서 3인 거 뭐 있어? 1, 2, 2, 1. 그치? 몇 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풀란 말이야. 둘이 더해서 6인 건 이런 것도 자 둘이 잘 봐. 둘이 더해서 6인 거니까 1, 5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2, 4 해가지고 5, 1 하나만 앞에 것만 세면 되잖아. 몇 개야? 5개죠. 맞아? 그 다음에 합이 9인 경우 3, 6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6, 3까지 다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죠. 12인 거는 6, 6 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그치? 이해했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합이 5의 배수인 거는 1, 4부터 4일까지니까 몇 개고? 4개고. 합이 10인 거는 4, 6부터 6, 4겠죠. 4, 6, 5, 6, 4 해가지고 3가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죠. 자,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크게 보라는 이유는 크게 봐야지 분류가 잘하니까요. 알겠어? 너무 고맙고. 자, 지금 너네 4번 풀어보겠다. 자, 4번 한번 풀어보자. 4번 풀어보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잠깐 앞에 볼게요. 봐봐. 그래도 보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봐봐. 앞에 봤을 때 알고 풀었으면 더 잘한 거고요. 그냥 풀었으면 감각적으로 푸셨어도 여러분 센스가 넘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x 더하기 3하니까 10이래. 이거 수소산 구하래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누구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x가 편할 것 같아, y가 편할 것 같아? 네, 그쵸. 앞에 개수가 뭐 한 게 편해요? 큰 게 편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y가 큰 걸로 하면은 이미 이 숫자가 반대로 넘기게 되면은 10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치? 그 y를 큰 걸로 해주면 싹싹싹싹 뭐하게 또 쉽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도 봐봐. 사실 제일 어리석게 하는 건 하나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뭐 하는 게 포인트인데, 분류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 내가 분류를 최대한 적게 하고 싶으면, 다시 뭐하게? 최대한 적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누구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Z를 기준으로 풀면 좋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그걸 알아채고 했으시면 잘한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아, 첫 번째 자연수라 했으니까 z가 얼마 있대? 1일 때 하면 벌써 10이 된 거야. 10. 딱 10이 딱 넘어감으로써 30. 그럼 x 더하기 uy가 얼마일 때를 푸는 거다? 30일 때를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y가 또 뭐일 때? y가 1일 때 그러면 y가 1이면은 x는 저절로 얼마겠구나 6을 빼니까 24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뭐 할 때 기준으로 큰 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너네가 분류가 쉽다라는 거 정도를 네, 감각적으로 아신 분들이 많네요. 네, 잘하셨어요. 자, 넘깁시다. 자, 넘기시고 자 6페이지 갑시다. 6페이지 가면은 이제 5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티셔츠 세 벌과 자 봐봐 눈치채냐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네 사람이라는 걸 할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말 안 붙여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봐봐 서로 다른 티셔츠 세 벌이라 한 이유는 티셔츠는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너네 뭐야 그 옷가게 가면 똑같은 티셔츠 겁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별이 안 가는 거라니까. 너네 그거 고를 때 막 세심하게 다 하나씩 비교하면서 봐요? 어차피 다 똑같지 뭐. 그래 안 그래? DP된 상품 말고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답이 뭐겠어요?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택하는 방법을 수라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티셔츠도 선택하고 모두 선택해야 돼. 바지도 선택해야 되는 거 맞지?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동시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답은 둘이 곱해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얼마? 4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부탁이야. 6-1번 봐봐. 6-1번에서 전개식에서 뭐의 개수를 구하래? 항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진짜 전개하는 애들 겁나 많아요. 그럼 돼 안 돼요? 니네 봐봐. 6-1번에서 이렇게 한다고. P 더하기 Q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치? 여기서의 항의 개수를 구하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항의 개수를 다 전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얘는 보면 알겠지만 얘를 둘이 곱한다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둘이 뭐 하면 돼? 곱할 때마다 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 PX 더하기 PY 더하기 PZ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항의 개수라는 건 앞에 거 골랐으면 어디서도 골라야 돼? 뒤에서도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곱하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답이 2 곱하기 3에서 얼마? 6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래서 2번을 보면은 봐봐. 2번 너네 이거 왜 약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했니?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108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했죠? 기억납니까?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몇 제곱? 4제곱? 맞아요? 2의 3제곱? 2의 제곱 곱하기 그치? 다 듣고 있었던 거 맞군요. 네, 그 다음 3의 몇 제곱? 3제곱.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그럼 어떻게 옛날에 그냥 외웠죠? 이거 1 더한 다음에 이거 1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잖아. 이제 왠지 알겠어요? 너네 얘의 약수라는 건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2의 p제곱 곱하기 3의 뭐예요? q제곱 형태가 얘의 약수예요. 대신에 여기서 될 수 있는 p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말 그대로 2가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게 0, 1, 2고 여기서 q가 될 수 있는 게 1, 0, 0, 1, 2, 3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약수의 형태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안 친다고. 그래서 답이 뭐야? 얘가 약수가 되려면 여기 p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3가지고 q가 몇 가지지? 4가지인데 얘의 약수가 되려면 얘의 약수이면서 얘의 약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둘이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이런 거 해야지 나중에 진짜 심화의 문제도 풉니다. 이렇게 이거 필기하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의 약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의 약수는 이런 형태다.
그때 P는 이렇게 가질 수 있고 Q는 이렇게 가질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지만 풀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8번 어떻게 풀까요? 8번은 120과 얼마에 30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120하고 30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은 이거 외웠죠. 그냥 답은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이거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봐봐. 그게 기억은 나는데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원리는 왜 그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120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죠. 그치? 그럼 120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입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 3 곱하기 5겠죠? 이해했어? 그 다음에 300의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 3의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20와 300의 공약수가 되려면 둘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둘의 일단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죠? 2의 제곱. 네? 62. 그다음에 3. 그렇지, 60. 그래서 5.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 답은 얘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뭐야? 공약수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는 2의 제곱이 취할 수 있는 게 3개, 3의 1제곱이 2개, 5의 1제곱이 2개니까 답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만, 아니 3개 어디까지 하고 우리 좀 쉴 거냐면 9페이지까지만 하고 쉴 거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좀만 힘내봅시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갑시다. 자, 7페이지 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만 읽어서 끝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 숨어있는 뜻을. 자, 9번 한번 읽어보세요. 봐봐. 4지점이 있는데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에 출발하여 어디로 간다?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분류. 아시겠어? 그럼 A에서 B를 가는데 여러분 분류해보세요. 크게, 항상 크게 하고 세부적으로 크게 분류해볼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번 뭐야? 자, 9번에 1번 한번 봐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에서 어디 갔다 가? P 갔다, 그치? B 가는 걸로. 그 다음은 A에서 어디 갔다 가? Q 갔다가 B 가는 거. 어려운 문제는 P랑 Q가 뭐 하고 있겠어요? 이어져 있겠죠.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니까. 왜? 이렇게 몇 개밖에 분류가 안 되니까. 2개밖에 분류가 안 되니까. 맞아?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A에서 P를 가는 방법이 몇 가지? 4가지. P에서 B를 가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사건은 A에서 B를 가는 사건이니까 A에서 여기 가는 거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 해야 된다고? 곱해야 된다고. 4 곱하기 2고. 자, A, Q, B는 A에서 Q 가는 게 2가지, Q에서 B 가는 게 3가지니까 2 곱하기 3인데 얘네 둘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 하는 거?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둘은 뭐 하면 돼? 더하면 답이에요. 아시겠어? 그래서 답이 8 더하기 6이니까 14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인데요. 상현이와 은주는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죠. 위기가 닥쳤어요. 9번에 2번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근데 이게 수학에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 소리인지 모를 때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은 단어, 다른 단어를 한번 잘 봐야 돼요. 희서야, 9번에 2번 풀어야 된다. 9번에 2번. 네. 이게 잘 봐. 여기서부터 이런 거부터 출발이야, 얘들아. 이거 보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풀겠지. 안 그러냐? 아,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맞추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잘 읽으시면서 한번 봐봐. 이제 9번 첫 줄 읽으면 뭐라고 써있지? 오점 그림과 같이 내 지점 A, B, PQ라고 했어. 지점이란 단어는 이 문제에서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했어? 알파벳 써져 있는 점. 근데 다시 2번 문제를 읽었더니 상현이와 은주는 각각, 무슨 말이야? 각각 상현이 따로 생각하고 은주 따로 생각하라는 거야. 상현이 자체는 같은 지점을 몇 번씩밖에 못 지난대. 한 번씩밖에 못 지난다. 그 말이고, 또 은주도 같은 지점을 몇 번씩 못 지난다. 한 번씩. 이게 결국은 1번 푼 거야. 1번. 너네 같은 지점을 한 번씩밖에 못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봤을 때 이런 거죠.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B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현이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대.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응? 은주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통과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겠니? 지금 문제를 이거 다 그리셔야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 말이라고, 얘들아. 봐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상은이가 윗길을 이렇게 지나면 은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현이가 갔던 중간 지점을 은주가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상현이가 윗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은주는 밑에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 은주가 뭐하면 위에 길을 가면 상현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그럼 상현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4 곱하기 2여서 몇 가지고? 8이고, 은주가 갈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얼마니까? 3이어서 6가지죠. 그래서 8 곱하기 6, 48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 홈런볼이 나온 거야. 홈런볼 무슨 말이냐면 상현이가 위로 가고 은주가 밑으로 가나, 은주가 위로 가고 상현이 밑으로 가나, 홈런볼 두 박스인 거 맞죠? 똑같지? 그러니까 답은 이거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48 곱하기 2, 9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굉장히 말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답이 그래서 96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워크북에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바뀐 똑같은 문제만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선아, 이거 이해해? 네, 좋아. 넘어갑시다. 자,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제 8페이지 보는데요.
이것도 네,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어렵게 배우면 진짜 답이 없는데 쉽게 배우면 진짜 쉬워요. 12번이에요. 1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100원짜리가 4개 있고 50원짜리는 몇 개 있니?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1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그 지불할 때, 자 1번 지불하는 경우의 수와 두 번째는 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의 수 이 파트는 내가 실제로 이걸 경험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현우가 선생님한테 삥을 뜯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50원짜리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따와서 돈 좀 줘, 돈 줘.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잘 생각해야 돼. 그럼 현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0원짜리 받을 수 있으며 50원짜리도 받을 수도 있고 또 10원짜리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자, 내가 그러면 주머니에서 돈 꺼낼 때 100원짜리를 꺼낼 수, 그러니까 사건을 3개로 받는 거야. 3개로 나누는 거야. 100원짜리 꺼내는 사건, 50원짜리 꺼내는 사건, 그 다음에 10원짜리 꺼내는 사건을 잘 생각해보면, 자, A라는 사건, 100원짜리 꺼내는 사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꺼냈대. 그치? 안 줘도 되잖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꺼낼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인 거예요? 5가지인 거예요. 자, 50원짜리를 꺼낼 수 있는 건 내가 50원짜리 3개가 있다니까? 내가 주머니에서 내가 꺼냈대. 몇 가지 있어? 4가지가 있죠. 마치 아까 약수랑 똑같지. 마지막 10원짜리도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으니까 4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이게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의 수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도 안 꺼내면 혼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안에는 안 꺼내는 게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꺼내고 안 꺼내고 안 꺼내면 아예 안 꺼내는 거잖아. 그럼 빵원이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써져 있어요. 뭐라고? 가로치고 단 영어는 지불하는 것을 뭐한다? 제외한다. 이해했니? 이게 지불 방법의 수야. 말 그대로 거기다 써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경우의 수예요.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경우의 수예요. 1번. 쉽지?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라는 걸 A 사건, 50원짜리 꺼내는 걸 B 사건, 10원짜리 꺼내는 걸 C 사건이라 본다면 A, B, C가 어떻게 돼? 이거는 결국 A, B,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금액이네. 그럼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여러분 금액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잘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딴 거 다 안 꺼내고 50원짜리 2개 꺼냈어. 그럼 얼마지? 100원이지. 근데 다른 거 다 안 꺼내고 100원짜리 1개를 꺼냈어. 이것도 얼마야? 100원이야. 아시겠어? 그럼 지금처럼 하면 어때요? 뭐 한 게 생겨요? 100원은 겹치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100원이 겹치기 때문에 이래서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겹치는 걸 다 빼기에는 다시 뭐하고? 겹치는 걸 다 빼는 걸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되게 쉬워요.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돈을 만들면 돼요. 다시 뭐라고? 돈을 만들어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자, 시작합니다. 봐봐. 얘들아 봐봐. 1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내가 얘기해봐. 10원 오케이? 그치? 20원도 오케이? 맞아? 30원도 오케이? 맞아? 4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50원 오케이? 오케이? 50원 오케이? 자, 60원은 50원 하나에 10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원도 돼, 70원도 돼,
80원도 돼요. 맞니? 자, 90원 만들 수 있어요? 현우야, 90원 안 되지. 자, 100원은 돼요. 맞아? 그러니까 110원도 되고 120원도 되고 130원도 되지만 140원 만들 수 없죠. 맞아? 근데 150원 되죠.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로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내가 다 이해했어. 그럼 160원도 되고 170원 되고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무슨 말이냐면 10원짜리를 가지고는 열심히 만들어도 5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50원짜리가 3개가 있다 보니까 50원짜리는 2개만 사용하면 뭘 만들 수 있지? 100원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연결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금액이 중요한 거거든. 다시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금액이 중요한 거야. 그럼 100원짜리가 4개가 있다는 건 몇백 원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몇백 원까지 400원이라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럼 이 400원을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면 돼? 8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50원짜리 몇 개로? 8개로 생각하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잘 봐. 왜 그러냐면 자, 15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아니 100원 하나에 50원 하면 되는 거잖아. 자, 35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100원짜리 3개에다 50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50원 단위로 생각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해?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다 50원 단위로 만들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면은 50원 둘 중에 뭐 한 걸로? 작은 걸로 동전을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결국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문제가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50원짜리 몇 개와 400원이니까 8개에다가 3개 더하면 몇 개? 11개. 50원짜리 11개와 그 다음에 10원짜리 몇 개로 3개인 문제로 바꿔서 푸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지불하는,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주머니 뭐 할 때마다 꺼낼 때마다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나 금액의 수나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자 2번 답은 금액의 수 2번 답은 자 50원짜리 11개 있기 때문에 12가지 곱하기 10원짜리가 3개 있으면 4가지 대신에 둘 다 안 내면 빵원이 되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8-1 답이 얼마? 47가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지금 14번 풀고 쉴게요. 자, 여러분 14번 지금 풀고 쉴 테니까 대신 저한테 검사 맞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분이거든요. 우리 푸는 것까지 가정해서 10분, 20분, 25분까지만 쉴게요. 25분까지. 다 푸신 분들은 저한테 보여주면 됩니다.